생각 정리 스킬, 생각 정리 스피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시작합니다. 한참을 말했는데 상대방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무척 당황스럽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결론이 뭐죠? 그야말로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다.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상대방이 아니라 나의 화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점검을 해봐야 한다. 그렇다면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설명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어떤 내용을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함. 여기서 내용을 쪼개보면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온다. 어떤 내용을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함. 1. 어떤 내용을 2. 상대방이 3.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함. 솔깃할 만한 내용을 준비하라. 첫째, 내용이다. 설명을 잘하는 사람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있으며 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다. 또 상대방이 솔깃할 만한 가치 있는 내용을 준비한다. 상대에게 필요한 내용이나 궁금해하는 내용,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늘 준비한다. 설명을 잘하는 사람은 평소에 설명할 거리를 많이 수집한다. 말을 잘하기 위해 독서하고 메모하고 사색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듣는 사람의 귀에 꽂히게 말하라. 둘째, 상대방이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생각을 전달한다. 반면 스피치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한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 상대가 누구인지 안다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전달하라. 셋째,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하는 것이다. 이는 어떤 내용을 상대방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듯 설명하라는 뜻이다. 생각의 그림을 그려주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예를 들면 큰 정보에서 작은 정보의 순으로 설명하기, 결론과 중요한 것부터 말하기,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순서대로 말하기 등 스킬을 통해서 설명을 잘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제라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면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다. 때로는 비유로 설명하고 가끔은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자. 필요하다면 단어의 유래 등을 풀어보자. 설명을 잘하는 7가지 방법. 1. 괜히 어렵게 말하지 말자. 2. 청중을 분석하는 습관을 갖자. 3. 제목 내용의 순서로 말하자. 4. 핵심부터 말하고 부연 설명을 하자. 5. 이유를 말하고 방법을 제시하자. 6. 비교 대조하면서 설명하자. 7. 주장 이유 근거 순서로 말하자. 스피치를 할 때 설명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당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게 말한다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7가지 방법을 살펴보자. 1. 괜히 어렵게 말하지 말자. 쉬운 말을 왜 저렇게 어렵게 하나 싶은 사람들이 있다. 쉬운 말을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는지 쉬운 말 번역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어렵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상대방도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 지식의 저주다. 사람들은 당신만큼 알지 못한다. 둘째, 말하는 본인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초등학생에게 자신의 지식을 이해시킬 수 없다면 그건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셋째, 쉽게 말하는 방법을 모른다. 어떤 분야든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설명은 더 쉬워지는 법이다. 어떻게 하면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은 2014년 명량 특강에서 명량해전을 설명하기 전에 시대적 배경인 임진왜란에 대한 용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자, 이번에는 명량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 명량해전은 배경이 임진왜란 아닙니까? 일단 임진왜란 보고 영화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년의 외인들이 난을 벌렸다. 그래서 임진왜란인데요. 자, 지도 한번 살펴보시죠. 강의 주제는 명랑인데 배경이 임진왜란이기 때문에 이 말의 개념부터 잡아야 한다. 상대방이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임진왜란이 무엇인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설민석 강사는 그렇지 않다. 혹시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해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 조승연 작가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학교 덕분에 인생 잘 살았다 편에서 요즘 청년들을 닌자 세대로 표현하는 이유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다. 알고 있는 지식도 한번 풀어주면 듣는 상대방은 정보에 확신이 생겨 오히려 몰입을 한다. 미국 애들은 이름을 잘 짓기 때문에 닌자 세대라고 불러요. 처음 들었을 때 닌자 거북이를 보고 자란 우리 세대를 말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버는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가진 돈도 없는 세대다. 그래서 닌자 세대래요. 이청중을 분석하는 습관을 갖자.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이야기한다. 스피치의 성패는 청중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 즉 청중에 대해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청중은 단순한 집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따라서 청중 분석이 필요하다. 1. 우호적인 사람들. 2. 중립적인 사람들. 3. 적대적인 사람들. 청중은 태도를 기준으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스피치의 주제에 대해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경청해주는 사람들만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 반신반의하며 당신을 쳐다보는 중립적인 입장의 사람들일 것이며 주제에 대해 비판적이며 심지어 적대감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스피치를 듣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스피치의 내용과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 스피치 실전에 돌입하면 우호적 사람들은 많지 않다. 표정이 밝은 경우 우호적인 청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 속은 자신밖에 모른다. 다만 직감적으로 우호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판단되면 서로가 동의하는 부분은 생략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주장하고 싶은 바를 논리적으로 자신 있게 펼쳐나가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피치를 들을 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연사와 주제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관심사를 파악해야 한다. 또 그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례나 근거 등의 내용을 준비해서 논리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피치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대상은 적대적인 청중이다. 처음부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메시지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주장보다는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공감하는 사례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내용을 언급하여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제목 내용의 순서로 말하자. 종이에 양 한 마리를 그린다고 상상해보자. 어떤 대상을 그리던지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전체 구도를 잡아야 한다. 처음부터 무턱대고 머리를 중앙에 그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종이가 모자라서 몸통이나 다리가 잘려버릴 수도 있다. 스피치도 마찬가지다. 말을 할 때 세부 정보부터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말하는 사람은 전체의 지식이 머릿속에 있지만 듣는 사람은 지식과 정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명을 잘하려면 큰 정보에서 작은 정보 순서로 말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때 제목이나 주제를 먼저 말하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EBS 다큐 프라임 공부의 왕도 편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어와 비 집단을 나누고 종이를 나눠준다. 종이에 있는 내용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되는 간략한 글이다. 어팀에는 글에 빨래하기라는 제목이 있고 B팀에는 제목이 빠져있다. 빠른 속도로 내용을 읽게 하고 무엇에 대해 설명한 글인지 파악하게 한다. 빨래하기라는 쉬운 내용이지만 제목이 없으면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제목은 내용을 파악하고 기억할 수 있는 틀과 같은 것이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의외로 무척 난감하다. 학생들은 어땠을까? 제목이 없었던 B팀 참가자들의 말을 들어보자. 빨래보다는 청소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분리수거와 재활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읽다 보니 분류하고 기계를 쓰고 다시 분리하는구나. 아, 빨래구나. 다 맞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봤던 어팀 참가자들의 인터뷰를 듣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상황이 생긴다. 한 학생이 제목을 못 본 것이다. 제목을 못 봐서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제목을 보지 못해서 내용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던 것이다. 또 한 학생이 답한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세탁기가 아니라 그냥 기계였고 옷도 갠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분류해서 정돈을 한다.
사용한다라고 표현되었거든요. 그런데 빨래라고 제목을 생각하고 보니까 모든 게 빨래로 보였습니다. 글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만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목을 말하지 않고 내용부터 말을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핵심이 뭐지? 따라서 말을 할 때 제목부터 말해주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행위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스피치 도입부의 제목과 주제 등을 언급하며 상대방의 머릿속에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한다. 제목부터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미경 원장의 대본을 살펴보자. 오늘은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야기는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스피치 스킬을 확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지 7가지 방법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오늘은 그야말로 진짜 실습 시간이에요. 실습 시간. 같이 해보고 옆 사람한테 테스트 받고 해보고 테스트 받고. 이걸 많이 할 거거든요. 김미경 원장은 강의가 시작되기 전 스피치 스킬을 업그레이드하는 7가지 방법이라고 강의 주제와 실습으로 진행될 교육 방식임을 미리 말하면서 청중들이 스피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핵심부터 말하고 부연 설명을 하자. 스피치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부연 설명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이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 주제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연 설명이 길어지면 상대방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중요한 것은 수식이 아니라 핵심이다. 주제문이 분명하지 못한 이유는 스피치를 준비하는 절차에서 주제를 확실히 생각하지 않고 부연 설명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부연 설명을 먼저 개발한 다음 이것을 정리해 주제문을 추출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부연 설명 핵심이 아니라 핵심 부연 설명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주제문을 먼저 정한 다음 일관성 있게 부연 설명을 떠올린다면 시간도 단축될 뿐만 아니라 내용도 명쾌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유를 말하고 방법을 제시하자. 설명의 목적은 무엇일까?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공감시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더라도 상대가 공감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어떤 정보에 대해 말을 하고자 할 때는 이 정보가 왜 당신에게 필요한지 말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한 뒤 방법을 제시하면 효과적이다. 6. 비교 대조를 하면서 설명하자. 어에 대해 설명을 할 때는 어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나 시를 등장시켜 비교 대조를 하면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이 잘 보이게 된다. 김미경 원장은 스피치를 할 때 비교 대조를 잘한다. 그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강연과 공연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한 장면을 살펴보자. 양 강연은 뭐고 공연은 또 뭡니까? 그게 좀 달라요. 양 어떻게 다르죠? 김 강연은 그냥 환한 불빛에서 관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저 혼자 강의를 하는 거고요. 양아 일방적으로. 네, 그렇죠. 양 교수님들 강의하듯이? 네, 맞아요. 근데 공연은 저 말고 다른 요소가 많이 들어가요. 조명이 들어가고 음악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필요한 영상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과 분위기를 같이 즐기는 거죠. 그러니깐 마음껏 울어도 창피하지 않고 막 웃어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공간 내에서 같이 함께 소통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확실히 좀 달라요. 제가 보통 강연할 때는 1시간? 공연은 보통 시작되면 2시간 반 정도 하거든요. 그동안 사람들이 관객들이 오셔서 많이 울고 웃어서 진이 다 빠져서 나가는 게 그게 바로 공연이에요. 어떤 두 사물을 견주어 볼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면 두 사물의 특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김창옥 교수도 스피치를 할 때 어와 비를 비교하는 방식을 즐겨한다. TVN 어쩌다 어른에서 잘하자, BS 즐기자라는 주제로 비교하며 설명한다. 누군가를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하죠? 제가 오늘 이 방송에 나간다고 주변 사람에게 말한다면 100%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방송 잘해. 제가 성악을 전공했잖아요. 외국의 합창단과 한국의 합창단이 다른 게 있어요. 외국의 합창단은 무대에 오르면 이렇게 말해요. 엔조이 하자. 그런데 우리 한국 합창단은 이렇게 말해요. 잘하자. 정신 바짝 차려. 어려서 유소년 축구 선수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유럽하고 한국하고 축구같이 해보니까 어떤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한국은 이기려고 하는 것 같고 유럽은 즐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려고 하니까 골문 앞에서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창조적 플레이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7주장 이유 근거 순으로 말하자. 스피치를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그냥이다. 이것은 비논리적이고 무비판적인 사고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그 이유에 대해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어떤 주장을 할 때는 그냥을 빼고 적절한 이유와 근거를 붙여주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설명하는 첫걸음이 된다. 가벼운 주제라도 평소에 주장 이유 근거로 말하는 습관을 지닌다면 스피치를 할 때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유와 근거가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확연한 차이가 있다. 조셉 윌리엄스의 논증의 탄생에서는 이유와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유 자신이 생각한다. 근거 자신이 생각하지 않는다. 바깥 세상에서 끌어온 것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말하고 싶다면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냥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보자. 책이나 논문 기사 등에서 자료 또는 통계를 찾아 근거로 덧붙여보자. 또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보자. 주장 단어를 이미지와 결합시켜서 저장하면 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유 우리의 양쪽 뇌를 모두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내용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거 서울대학교 병원 신민섭 교수는 단어로만 기억하면 쉽게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 단어들을 시각적인 이미지와 결합시켜서 저장한다면 더 잘 기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유 왜냐하면 단어는 좌뇌가 저장하지만 시각적인 정보는 우뇌가 저장합니다. 그래서 사람 나무집 그럴 때 아집 앞에 나무가 서 있고 그 앞에 사람이 있다처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이미지를 떠올리면 나중에 금방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장 우리의 양쪽 뇌를 다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기억하면 더 많은 양을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 정리 스킬, 생각 정리 스피치 도서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